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도깨비 황금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대룡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대룡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머슴살이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청년이었지요. 에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룡이가 풀을 베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웅얼웅얼 대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과 젊은 남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슬쩍 귀를 기울여 보니 풍수지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기 산골짜기에 아주 명당이 있더이다. 그곳에 집을 지으면 당장에 큰 부자가 될 것이요. 뭐라고? 부자로 만들어줄 명당이 있다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대룡이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짜고짜 주먹을 들이대며 말했어요. 방금 말한 곳의 위치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혼쭐을 낼 테다. 노인은 하나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말해드리겠소. 저 산 너머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고목이 한 그루 있소. 그 나무 그늘에 집을 짓고 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다음 날 대룡이는 새벽같이 짐을 챙겨 노인이 알려준 고목을 찾아 나섰어요. 한참을 헤매어 밤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드디어 홀로 서 있는 고목을 찾았지요. 이야, 슬쩍 봐도 보통 나무는 아니로구나. 대룡이는 서둘러 고목 아래 얼기설기 움막을 짓고 낮에는 머슴살이, 밤에는 움막살이를 하며 몇 달을 지냈어요. 하루는 노인을 만났던 곳 근처에서 소 먹이를 베던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구슬픈 상여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덧 양반이 돌아가셨는고. 그런데 상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룡이의 바로 뒤쪽에 이르러 갑자기 사라졌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상히 여긴 대룡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은커녕 바둑이 한 마리도 없었지요. 이거 참 희한하네. 호기심이 생긴 대룡이는 상여 소리가 멈춘 쪽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가 보았어요. 지난번 노인을 만났던 그 은행나무 아래에 이르자 반질반질 고급스러운 상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왜 아무도 없지? 설마 버리고 간 건가? 누구의 상여인지 알아본 후에 관아에 알려야겠다. 대룡이가 마른 침을 삼키며 상여를 열려고 하자 벌컥 뚜껑이 스스로 열렸어요. 에고머니나! 대룡이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상여 안쪽을 본 대룡이는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노인이 말씀하셨던 부자가 될 운명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룡이는 덩실덩실 기쁨에 춤을 추고 하늘을 향해 여러 번 절을 했어요. 그리곤 황금으로 땅을 사들여 크게 농사를 지어서 금방 부자가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대룡이의 꿈에 웬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황금은 원래 우리 것이야. 그러니 황금으로 산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던 대룡이에게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대룡이는 곧바로 납죽 엎드려서 말했지요. 도깨비님들 것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황금으로 땅을 샀습니다. 얼른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도깨비들에게 삽과 자루를 건넸어요. 도깨비들은 고지곳대로 그 삽을 받아들고 자루 안에 땅을 퍼담기 시작했어요. 푹 떠서 퍼담고, 푹 떠서 퍼담고.
아휴, 뭔 땅이 이렇게 넓어?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자 제풀에 지친 도깨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렇게 대룡이는 땅을 지킬 수 있었고 대대손손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혹부리 할아버지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그 혹부리 할아버지에겐 특별한 재주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노래 솜씨였어요. 얼씨구 좋구나.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우두두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런, 일단 비 피할 곳을 찾아야겠구만.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속을 헤매다 허물어져가는 빈집을 발견하였어요. 저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집 안으로 들어온 혹부리 할아버지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문득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지요. 에헤라디야 좋구나 얼쑤. 그때였어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야? 혹부리 할아버지 앞으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영감님이 부른 거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오.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이 무서워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노래 말인가? 그건 바로 요 혹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네. 뭐? 혹에서? 그럼 그 혹이 노래 주머니라는 거야? 그 혹 내 방망이랑 바꿉시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둘러 혹을 탁 치자 할아버지 얼굴에서 혹이 톡 하고 떨어졌어요. 자, 이 혹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영감님은 이걸 가지고 가시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방망이를 건네주고는 사라졌어요. 쿵덕쿵덕, 얼씨구나 좋다. 혹부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며 방망이를 휘두르자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덕에 혹부리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식은 이웃 마을에 사는 또 다른 혹부리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뭐? 혹이랑 방망이를 바꿔? 옳거니 나도 이 혹이랑 도깨비 방망이랑 바꾸면 되겠구만. 욕심 많던 할아버지는 곧장 산속 허름한 집으로 뛰어갔어요. 욕심 많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역시나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아이쿠 이런, 내 노래 솜씨를 듣고 이렇게들 모였구만. 이보게들, 내 노래는 여기 이 혹에서 나오는 거라네. 아, 그렇소? 지난번에도 우릴 속이더니 이번에 또 속을 줄 알았나? 그렇게 좋은 거면 영감이 이 혹도 마저 달고 노래 부르면 되겠구만. 예수, 우리 선물이요.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할아버지 얼굴에 혹이 하나 더 생기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망했어. 혹 데려갔다가 혹 하나 더 붙였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황부자의 며느리 뽑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먼 옛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황부자에게는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대감, 우리 아들도 이제 혼례시킬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집으로 시집올 처녀들이야 많고 많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참된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군. 황 부자는 겉모습만 반듯한 아름다운 며느리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했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며느리인지 알아본다. 옳거니 시험을 쳐서 답을 찾은 사람을 며느리로 삼으면 되겠군. 허허허. 무슨 시험을 치르시게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겠다는 처녀들에게 쌀 한 돼, 콩 한 되를 주고 한 달을 지내라고 할 참이니 별당 할멈에게도 그리 말해주시오. 뭐라고요? 한 달이요? 쌀 한 돼, 콩 한 대로는 한 달은커녕 열흘도 버티기 힘들어요, 여보. 하지만 황 부자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며느리 뽑기 시험을 치른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하고 좋은 처녀들이 시험을 치르러 찾아왔지만 모두 열흘이 채 되기도 전에 줄임배를 잡고 포기하며 돌아갔지요. 여보, 이러다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며느리 시험을 그만두는 게... 어림없는 소리. 분명 현명하고 좋은 처녀가 있을 테니 기다려 봅시다. 황 부자는 분명 시험을 통과할 처녀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순이라는 처녀가 황 부자 집에 찾아왔어요. 순이를 본 황 부자의 아내는 참하고 귀해 보이는 그 처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시험도 없이 바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황 부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다른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별당 할멈에게 데려갔지요. 황 부자의 아내는 순이가 다른 처녀들처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했어요. 할멈,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이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을 아시면 할멈이라도 꼭 저 순이라는 처녀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 모습을 본 황 부자는 시험은 공평해야 하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다른 처녀들과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 쌀 한 톨, 콩 하나라도 더 가지 않게 잘 세어서 주게나. 네. 별당 할멈은 순이가 얼마나 견디다 돌아갈지 궁금했어요. 처녀는 얼마나 지내다 갈 건가? 네? 전 한 달을 다 지내고 꼭 이 집 며느리가 될 거예요. 정말? 꼭 그렇게 되길 바라네. 그러나 별당 할멈은 순이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을 다녀간 수많은 처녀들 모두 순이처럼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순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쌀과 콩을 아끼지 않고 듬뿍 퍼냈지요. 그 모습을 본 별당 할멈이 놀라 순이를 말렸어요. 아이고, 그거 한 달 동안 먹을 양인데 그렇게 예쁘게 밥 짓다가는 일주일은커녕 나흘도 버티지 못한다고. 에이, 걱정 마세요, 할머니. 단 며칠을 지내도 배부르게 지내야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밥을 지을 테니 할머니도 저와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게 별당 할멈 말대로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쌀과 콩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순이는 별당 할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혹시 동네에 일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응? 일거리는 뭐하게? 별당 할멈은 앞서 지나간 다른 처녀들과 다른 순이의 모습에 놀랐어요. 오늘부터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어요. 쉬운 일, 어려운 일 무엇이든 잘할 자신 있답니다. 순이의 말을 들은 별당 할멈은 기뻐하며 이 사실을 황 부자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허허, 앞으로는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참으로 기특한 처녀일세. 그제서야 황 부자도 조금 안심을 했지요. 순이는 별당 할멈이 가져다 준 빨랫감과 바느질감을 꽤 한 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순이의 야무진 손을 거치면 더러워진 옷도 새 것처럼 재탄생했지요.
황부자네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한 달이 되고 시험에 통과한 순이는 황부자댁 며느리가 될 수 있었지요. 드디어 우리 집에 참하고 귀한 며느리가 생겼어. 그러게요. 당신 말씀대로 똑같이 시험을 치르길 잘했네요. 그렇고 말고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의미 있게 돈을 쓸 줄도 아는 것이요. 약속대로 황부자댁 며느리가 된 순이는 그 후로도 지혜롭게 생활한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